네 번째 팩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에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잇따라 만날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호남에다가 4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 계획을 논의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당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인에 짓기로 한 거를 짓지 않고 지방으로 간다.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수도권에 더 이상 없습니다. 땅도 없고 전력도 용수도 불가능합니다. 거대한 부지와 그런 거를 새로 이제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정부로서도 그러면은 그 거대한 입지, 그다음에 전력 용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방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단계고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반도체 공장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네. 이거 검토하는 데만 7년 넘게 걸렸대요, 그동안. 그리고 그 과정도 굉장히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마련인데 네. 이번에는 청와대가 정말 직접 공개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어떤 슈퍼스타이크를 타면서 반도체 회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가 지금 주식시장 9,000포인트를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그 기업이 하는데 뒷받침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든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전력, 그다음에 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협조를 통해서 기업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디로 가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기업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리고 왜 정청래 대표가 어제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지금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어저께 얘기가 선언이 되고 있는 어제 굳이 이 뉴스가 나와야 됐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남 광주 지역이 어떤 전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재생에너지 부분은 많이 지금 창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반도체 공정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섣부르게 그냥 발표를 해버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이재명 대통령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뒷배경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저는 어제 발표였다고 보고요. 의심이 든다. 네, 그래서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스스로 충분히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이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에다가 네가 가라 호남 압박을 한 꼴이다. 반도체 산업 수익을 대통령이 공깃돌처럼 여기고 있다. 이게 지금 야당의 비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의원들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정치적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은 이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며 국가균형 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산업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그런 미래산업 투자가 호남과 충청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또 동남권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동남권도 네. 당연히 플랜을 짜고 있고요. 아마도 피지컬 AI의 그 기초가 되는 그 산업들은 전부 동남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쪽은 동남권이 이제 중심이 될 거고요. 지역별로 투자들을 다 의미 있게 다 할 거고요. 어느 특정 지역을 그 뭐 대상으로 하고 그런 것보다. 권정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동남권, 대구, 경북, 영남에는 피지컬 AI를 키우겠다. 호남에는 반도체 공장 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규모 차이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만 챙기고 영남은 좀 소외한다. 뭐 이런 지역 차별 논란까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산업 정책이 정치화되면서 산업 정책 자체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매우 큰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용인의 반도체를 이제 이거 설립할 때도 인력을 수급하는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매우 유리하지만 용수나 전력을 수급하는 데서는 용인이 정말 맞나 하는 논쟁이 엄청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발표할 때까지도 광주나 전남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아리백을 만족시키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조치로서 호남에서 태양광이 전체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에 40% 이상이 생산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풍력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든 보완해서라도 아리백을 맞춰서 전반적인 반도체 그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자는 게 이 이야기의 최초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정치화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게 뭘 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왜 수도권에 그것이 필요한지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아마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동남권 관련해서는 최근에 동남권 투자공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50조 원의 동남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공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지 국가 산업인 전력, 그 반도체를 전체 이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정치가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